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의 세계 준입니다. 오늘은 현역이신 분들한테는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장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장교 보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와 중위 때 할 수 있는 보직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약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가르친 친구들만 해도 약 4,000명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제가 이 보직을 받았는데 이 보직 힘든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임관 전에 임관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이 알고 가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계획하게 됐고, 오늘은 제가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포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다른 병과에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거나 좀 물어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냥 보직에 대해 설명드리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역에 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전역한 친구들 11명한테 물어서 소위와 중위 때 하면 가장 힘든 보직 탑 5를 뽑았습니다. 물론 많은 보직들이 있는데 그 보직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탑 5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 5에 안 들어간 보직입니다. 관측장교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관측장교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장교예요. 100명 정도가 포병으로 임관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60명 정도가 이 보직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을 쏠 때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면서 쏘게 되잖아요. 근데 포병은 멀리 쏴야 되죠. 4, 5km부터 멀리는 몇백 킬로까지 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관측장교들을 이용해서 너 저기 가서 저 멀리 가가지고 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한테 그 결과를 알려줘 라고 일을 시키는 게 바로 관측장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단순하죠. 그래서 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측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산을 타야 되거든요. 탄이 떨어지는 거 보려면 보다 높은 곳에 가서 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을 많이 탑니다. 차를 주는 데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많이 보진 못했어요. 두 번째는 연락장교입니다. 연락장교라는 보직은 말 그대로 연락하는 보직이에요. 중간다리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이 보직을 받으면 항상 어딘가로 파견을 갈 겁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우리 부대에 전달을 해주고, 우리 부대에서 하는 얘기를 그쪽에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서 약간의 눈치가 좀 필요하다? 물론 더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그거기 때문에 안녕?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포병이 온다고 치면은 한 8명? 한 7, 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를 못 받은 보직 세 번째, 본부 포대장입니다. 본부 포대장은 뭐냐면은 보병에서는 중대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포병에서는 포대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대장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본부자가 붙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인사과, 정보과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간부들도 있지만 용사들도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그럼 그 일하는 용사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본부 포대장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업무는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행정보급관이 좀 베테랑일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잘 조율을 하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안 한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금부터는 한 표 이상 득표를 한 보직입니다. 먼저 탑 5는 탑 5입니다. 바로 정보과장입니다. 정보과장은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을 담당합니다. 요즘에 용사들 핸드폰을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뭐 그 핸드폰 관리서부터 사람들 막 군부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비밀들이 되게 많죠, 군대에는. 그런 비밀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조금 전문성을 갖게 된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보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투표가 한 표 나왔어요. 한 표. 정보과장은 바쁜 시기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데 그 감사 기간에 굉장히 바쁘고 힘듭니다. 또 그 기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아요. 자, 탑 4는 전포대장입니다. 아까 포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 포대장은 포대장 밑에 있으면서 포대장을 같이 보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똑같이 한 표가 나왔고요. 특이한 점은 전포대장은 직접 포를 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보직들에 있는 사람들은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전포대장은 실제로 포를 쏩니다. 포대장을 도와서 인원 관리도 하고 실전에 가서는 대포를 가지고 포도 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재능을 보여야 되겠죠? 저도 이 보직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투표수가 낮았던 이유는 포대장이라는 방패가 있고 그 분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전 포대장 밑에 부사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사관들한테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보직이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탑3인데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겁니다. 아마 이 보직을 하게 되면 바로 교육장교입니다. 교육장교는 11명 중에 2명이 투표를 해줬고요.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장교예요. 근데 나도 소위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대대 안에서 하게 되는 훈련들을 이 친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주위에 협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사격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전에 유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협조해야 되죠. 실제 탄을 쏴야 되니까 총도 있어야 되죠. 탄도 있어야 되죠.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죠. 시기도 조율해야 되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소이고 여기저기 선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조금 특이한 게 대대장님, 그러니까 좀 높으신 분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경우가 많아요. 교육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제를 대대장님한테 받는다거나 적응이 안 된 소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표를 받은 것 같아요. 탑 2는 작전 보좌관 혹은 사격지휘 장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3표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2개인 만큼 일이 2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같이 합니다. 작전과에 있는 이제 과장이 있겠죠. 그 과장님을 도와서 업무 처리를 같이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사격을 할 때 이 대대 전체를 통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일이 많아요. 일이 엄청 많아요. 너무 전문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과장이나 연락장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본 단어들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작전보좌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 작전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작전이라는 것이 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도 작전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 전문성을 좀 인정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건 사설이긴 한데 장기가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도 장기가 좀 잘 되는 보직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작전보좌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탑 1인데요. 저도 되게 굉장히 오래 했던 보직입니다. 바로 인사과장이라는 보직이 있어요. 인사과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일을 하는 과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내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역대급으로 일이 많아요. 작전보좌관처럼 하나의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일이 막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행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대 개방 행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나 추석 때나 설날 때나 이런 거 행사하죠. 그 다음에 의식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휴가, 진급, 체력 측정, 의무, 징계, 군대 내 기강, 그리고 전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다시 보충해주는 역할. 되게 많죠. 이거 말 안 하는 것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일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 일 처리를 막 하려고 하는데 휴가에 관련된 일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일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것도 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 약간 끝나지 않고 쌓이는, 계속 쌓여요. 그런 보직이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 2년 정도 인사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업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사는 개인사잖아요. 자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은 되게 타격이 커요. 진짜 예를 들면 예전에 저 인사과장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장기를 넣었는데 장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셔야 됐거든요. 근데 그 장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업무가 늦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전역을 안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역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 업무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사 부분은 좀 심각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좀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힘든 걸 알아줘요. 어디만 가면은 고생했네, 진짜 인사가 만사다, 힘들지, 이런 얘기를 꼭 듣게 되고, 그리고 뭔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보직 탑1에 뽑혔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 보직들을 하는 나이가 24살에서 많아야 26살 이 안에 이런 보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이 일을 그렇게 어려워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사람이 다 하는 일이고 남들도 다 해본 일이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보면서 하면은 되게 쉬운 일인데, 그때 그게 뭐가 어려웠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거쳐왔기 때문에 나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안전하게 훌륭하게 군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좋아요 수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